그러시면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글을 쓰실 때 슬로바키아에서도 살아보셨고 스페인도 워낙 큰 땅인데다가 네. 이 완전히 다른 느낌. 그러니까 남부, 중부도 좀 다른 느낌일 것 같고 많이 북부도 달라요. 다른 이런 자연 경관이 달라지는 데 사시는 것이 글 쓰는 데도 도움이 되시나요? 저는 그러니까 그냥 관찰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뭐 여행을 가이드를 해서 떠나게 되면은 일주일 만에 이제 우리 더덕입니다. 더덕 작가님께서는 이거를 25일간 정말 충분히 계속 보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 안에 훑는다든지 아니면 길더라도 열흘 안에 이걸 훑어야 되잖아요. 북부는 빼고 이렇게 가거든요. 이렇게 그 시계 반대 방향을 돌면서 보통.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모르겠어요. 자연환경 자체보다는 사람들을 대할 때 이게 되게 많이 다르다는 걸 좀 느끼게 되거든요. 사람을 대할 때. 그런 정말 막 이게 스페인 사람들을 보면 이 터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스페인식으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5년에 한국 왔을 때 사람들 만나서 특히 이제 거기서 여성하고 인사할 때는 여성과 여성이든 남성과 여성이든 여성이 끼게 되면은 항상 이제 노스 베소스라 이래가지고 이렇게 왼쪽 한 번, 오른쪽 한 번. 볼에다가 우리가 비주라고 알고 있는 거 프랑스에서는 비주라고 하니까요.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걸 했다가 애들이 막 이제 저도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바로 이제 달려 뭐 이렇게 들이대듯이 이렇게 하게 저는 사실 들이댄 게 아니라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한 건데 얘네들은 미처 여기서 이제 그 머리에서 이거 야 이렇게 이러면 안 돼라고 하는 거를 생각 못했다가 나중에 가서 이렇게 밀쳐내는 거에서 난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됐었죠. 아 진짜 문화에 익숙해진다는 게 그게 진짜 되게 신기하네요. 그래서 슬로바키아는 또 완전히 슬라브 민족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거기서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죠. 근데 거기도 보면 확실히 뭐랄까 친한 사람들하고는 좀 친해지고 나면은 거기도 정말 이 수다 떨고 노닥노닥 하는 거에는 일가견이 있는 것 같아요. 스페인에 보면은 되게 재미난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뭐 스페인 문학은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돈키호테밖에 없잖아요. 독일은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떠오르는 게 뭐 철학이라든지 문학 이런 쪽으로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우리가 생각하면 자연 환경이 확실히 되게 큰 게 독일은 정말 햇빛 비치는 일조량이 워낙 적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시간이 집안에서 이루어진 게 크게 되고. 그러네. 그러니까 집안에서 뭐라도 이제 즐겁게 보내려면 딱 그 모닥불 앞에서 딱 이렇게 느낌이 떠오르잖아요. 뭐 러시아도 그렇고 저쪽 아일랜드도 그렇고 정말 그런 데서 또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춥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은 망망대해밖에 없고 그렇죠? 그냥 그런 거니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적어내는 거에 익숙해진다면 스페인의 경우에는 날씨가 그냥 너무 좋으니까 밖에 나가야 되네. 무조건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사람을 집에서 가만히 이렇게 글이나 쓰게 되면은 그러다가 이게 정말 머리가 어떻게 될 것 같은 그냥 밖에 나가서 떠들썩하게 사람들하고 으쌰으쌰하는 그런 기분 막 얘기하면 박장대소 하고 그러니까요. 막 마셔 세르반테스는 어쩌다 돈키호테를 썼을까요? 세르반테스 삶이 이게 되게 힘들었어요. 7살 때까지만 딱 거기서 살았고 그 이후에는 아버지가 외과 의사이기도 했지만은 빚이 많아가지고 떠돌아다녔었거든요. 그리고 하필 또 이제 세르반테스도 자기가 작품을 쓰던 때는 뭐였냐면 감옥에 갇혔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삶의 고난이 있어요. 세비야에서 그 좋은 세비야에서 반지하 감옥에 딱 있으면서 거기서 나이가 이제 60 다 돼서 책을 출간한 거였었거든요. 쉬나오고. 그게 그러니까 다 풍자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작가님 대단하신 거야. 그 스페인에서 작가를 하고 계시잖아. 저는 그냥 가이드. 이것저것 한량입니다. 그 코미코 그분처럼 저도 딱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씀 들으니까 그 생각이 나요. 그 스페인에서 좋았던 게 타파스 문화? 여기서 그 먹고 싶은 게 너무 많고 스페인이 맛있는 게 정말 많은데 그거를 조그만 접시로 여러 가지 시켜서 먹을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좋았고 그다음에 왜 그렇게 저녁 식사가 늦어요? 밤 내내. 보면은 이게 우리가 보통 우리는 하루 3끼 아니면 거기 이제 야식이 있어서 4끼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스페인은 5끼예요. 5끼예요? 이게 비공식적으로 5끼나 그냥 원래 공식적으로. 그래서 이게 또 이름들이 다 있거든요. 일단은 아침에 먹는 거를 데사유노라고 합니다. 우리가 영어를 브렉퍼스트라고 하잖아요. 패스트를 깨는 거니까 금식을 깨잖아요. 똑같아요. 스페인어도 보면은 아유노가 이제 그 단식, 금식이 되고 그거를 데스가 붙어서 깬다. 반대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이제 아침에 먹는데 대신 얘네들은 아침 먹는 식사 시간이 한 8, 9시쯤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보통 출근 시간이랑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보면은
다 이제 가방들은 놓여져 있고 노트북도 켜져 있는데 네. 인간들이 없는 거예요. 없구나. 그렇죠. 다 보면 아래 내려가 있어요. 아래 내려가서 거기에서 빵콘 또마떼라 그래서 그냥 빵을 갖다가 네. 이제 토스트를 하고 그걸 이제 거기다가 이 올리브 오일을 쫙 뿌려주고 그다음에 토마토를 갈아요. 토마토 뭐 믹서기에 간 거보다는 그냥 이렇게 강판에다 간 거 있죠. 그런 거를 이렇게 뿌려서 그거 먹는 그게 아침 식사. 거기다가 딱 이제 커피 한 잔, 카페 콘 레체. 우리가 알고 있는 라떼 있죠. 네네. 그런 거를 갖다가 딱 놓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식사를 나는 못했으니 회사 와서 하는 걸 너무 당연하게 얘네들이 여기는 거죠. 그러면은 일하는 시간에도 그렇죠. 난 먹겠어. 그냥 10시 네. 그러니까 10분 15분 정도를 갖다 이렇게 시간을 쓰는 거예요. 네. 그래 놓고 이제 올라왔으니 이제 그다음부터 스페인 사람들 계속 말을 하면서 일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저도 이제 스페인어가 안 되던 당시에는 이게 정말 업무를 위한 말인지 아니면 진짜 뭐 수다를 떠는 건지 특히나 지금 이 7, 8월은 얘네들은 휴가철이 되니까 네. 그러면은 뭐 그 휴게는 저는 감이 없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수다를 떨었으니 이제 또 한 10시, 11시면 배가 고파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내려가요. 또 사라져요. 이렇게 슬슬슬 사라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라져. 그러면은 역시나 또 내려가서 이번 뭐 크와상에다가 뭐 오렌지 주스를 갖다가 이제 먹는. 그러니까 조금씩 먹는 거예요. 왜 그렇게 먹느냐면은 이게 또 자연 환경이 중요한데 네. 얘네들은 메세타 고원이라고 아시죠? 지리 시간에. 네. 네. 그래서 보면은 해발 고도가 좀 높아요. 유럽에 있는 수도 중에서는 제일 높은 곳이 어디에 있을까요? 네. 수도들 중에 제일 높은 곳. 어른들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스페인에서 왔잖아요. 마드리드가 제일 높아요. 네. 생활 때는 왠지 뭐 스위스의 베른이 제일 높다는 거 같잖아요. 네. 근데 거기보다 100m가 높아요. 650에 있어요. 그냥 평지 같았는데. 네. 다 평지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메사다 이렇게 그냥 아예 고원에서 쫙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은 많이 먹으면 금방 부대껴서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자주.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저도 그게 되게 잘 맞아요. 네. 그래서 그때 먹는 거를 이제 알무에르소라고 하고 그런 게 이제 영어로 바꾸면 보통 브런치 이렇게 나올 때가 많아요. 네. 그러면은 10시, 11시경에 했으니까 우리나라처럼 뭐 12시에 먹는다 이게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면은 1시를 넘기거나 뭐 1시 반 아니면은 회사에서는 2시. 보통 2시로 많이 잡아요. 회사에서는 이제 1시나 1시 반에 이제 딱 점심시간을 잡잖아요. 그러면은 내려오는 인간들은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스페인 애들은 더 늦게 내려오게 되는 게 그러면서 이제 점심시간에 내니까 1시간 반을 잡아요. 1시간 반을 잡고 그러면 우리나라 같으면은 벌써 그 1시간 안에 우리는 막 먹는 거 국밥을 해서 막 훌륭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커피는 테이크아웃을 하면서 이제 회사 부근으로 와서 막 이렇게 빨빨거리면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네. 그리고 또 올라가서도 이제 인강을 들으면서 막 제2외국어 중국어 일본어 진짜 영어 열심히 살아. 평생에 또 이 수강이 되는 영어를 갖다가 막 우리가 정복을 해야 된다 이러고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스페인 애들은 그냥 1시간 반이면 한 1시간 못해도 1시간이나 1시간 20분 정도는 다 쓰는 거예요. 처음에 저는 그게 또 뭐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냐. 우리는 뭐 비즈니스적으로 이번 분기에 우리가 이거를 어쩌고 저쩌고 거리선을 뚫고 뭐 확장을 시키면서 진짜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얘기하고 통화 보니까 오로지 휴가 가기 전에는 어디로 가냐, 언제 가냐, 어디 통해서 가냐, 얼마 들게 되냐, 뭐 그래서 거기서 누구 소개도 갔냐. 건설적이네요. 그리고 이제 갔다 오면은 내가 아무리 이제 나의 인스타와 그다음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렸지만 올리긴 했지만 아직 나는 너에게 보여주지 못한 한 3,000장의 사진이 있다. 이 사진과 동영상들이 있으니 이걸 또 서로 막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스페인 사람들 듣고 있냐 아니죠. 나도 할 게 많은데 그렇죠. 서로 막 많이 시끄럽겠네요. 네, 많이 시끄럽죠. 그리고 얘네들은 네. 낮술을 하는 문화가 되게 커요. 낮술, 네. 그러니까 항상 취하기 위해서는 얘네들은 그냥 그게 되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확실히 그 우리가 프렌치 패러독스 얘기할 때 뭐 와인. 프랑스 사람들의 그 와인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스페인 사람들도 와인 하면 또 스페인이 우리나라는 별로 알려져 있지 않지만은 유럽 내에서는 가성비 스페인 좋고 와인 유명하죠. 네. 정말 그게 많이 좋기 때문에 그냥 항상 그리고 이런 이제 점심 식사 메뉴에 그렇게 음료 한 잔이라고 하는 게 꼭 뭐 콜라 사이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와인 한 잔 아니면은 맥주 한 잔 이런 게 같이 있어요. 와인에 과일 넣어서 한 거 그거 뭐더라? 네, 상그리아라고 합니다. 상그리아가 네. 있고 틴토 데 메라노라고 있거든요. 상그리아는 거기에 이제 과일이 좀 더 들어가게 되고 네. 그다음에 틴토 데 메라노는 틴토가 이제 틴트 아시죠? 네네. 틴트 색깔. 그게 보면 이게 와인 색깔이거든요. 네. 스페인에서는 레드 와인을 틴토라 그래요. 아. 그리고 그렇게 틴트가 묻은 요거 옷에 묻으면 얼룩이 안 빠지잖아요. 네. 그러면 집에서 하는 게 아니라 세탁소에 맡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틴토리아라고 하는 게 그게
세탁소가 돼요. 와인 얼룩배 이런 거 거기서 나오게 되고. 오, 신기하다. 네. 문화가 완전히 다르네요. 뭐 미술관에서 보게 되는 작품 중에서 이제 되게 이태리에서 유명한 틴토레토라고 하는 화가가 있거든요. 네. 그 사람도 이제 세탁공에서 나오게 된 거죠. 성이. 네. 그렇구나. 아무튼 얘기를 다시 돌아와 보자면 죄송해요. 2시에 먹어. 사실 저 안 말려주시면 제가 혼자서 그냥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좋아요. 저희 엄청 좋아요. 저 굉장히 좋습니다. 적절히 적당한 때 이제 끊어주세요. 네. 알려주시면 아무튼 그래서 점심 넘어가야 되잖아요. 네. 점심을 이제 먹는 게 그게 이제 먹는 거 꼬미다라고 해요. 꼬미다. 네, 꼬미다. 그래서 그게 식사도 되고 네. 점심도 되고 그때 이제 조금 헤비하게까지는 아니거든요. 좀 먹는 정도로 해서 2시에 네. 이제 식사를 가지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뭐 3시에 가진 경우는 되게 많아요. 저희 아이들 학교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애들 보면은 이제 초등학생, 유치원 얘네들은 1시 15분부터 식사 시간을 가져서 3시까지예요. 1시간 45분. 너무 좋다. 중학생이 되면은 2시에 와서 이제 3시. 뭐 2시 45분부터 3시가 되니까 1시 45분부터 3시가 되니까 1시간 15분 정도.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이제 집에 와서 다 먹기도 하고요. 집이 이제 도보로 10분 거리여서 네네. 그렇게 해결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먹고 나면은 얘네들이 또 와서 또 수다인지 뭔지 모를 걸 이제 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이제 이게 퇴근 시간이 가까워져 오죠. 네. 그러면은 퇴근할 때는 얘네들이 저는 사실 또 제가 겪은 거는 이제 어쨌든 뭐 외국 회사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한국계 회사잖아요. 네. 그러니 저는 진짜 이제 스페인의 스페인 회사는 또 어떨지는 그건 이제 또 다른 얘기가 되긴 하지만 일단 제가 겪은 거로서는 얘네들이 갈 때 인사를 잘 안 하고 가요. 만날 때 처음 아침에는 가거든데 왜 그러냐 인사를 하고 가면은 잡히거든요. 네. 잠깐만 해놓고 그게 잠깐만이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까 쓱 나가더라고요. 잘하는 거네요. 현명하네요. 그래서 야 진짜 얘네들 참 요령 한번 맨날 일 시키면 이미 갔는데요. 아니면은 아예 그냥 대놓고 막 엄청 떠들썩하게 네, 아시다 마냐나 아시다 루에고 이게 보면 또 그런 사람 데리고서 잠깐 하고서 부르기가 또 좀 어렵잖아요. 그러네요. 그런 요령이 좀 있더라고요, 얘네들은. 그러고 가면은 이제 퇴근해서 집에 가면 뭐 한 6, 7시 될 거 아니에요. 네. 뭐 그때는 이제 또 허기지니까 또 먹어줘야 되죠. 그래서 그때 먹는 거를 메리엔다라고 해서 그게 간식이에요. 간식이구나. 간식을 이렇게 우리를 치면 6, 7시에 먹었으니 얘네들이 저녁, 우리는 그게 사실 딱 저녁 시간이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먹었으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또 좀 먹어줘야 되는 게 네. 있죠. 왜냐 간식이었으니까. 그래서 9시부터 먹게 돼요. 그때 그러니까. 먹는 거를 세나라고 합니다. 아침이 브렉퍼스트인 이유가 네. 없네요. 멀게 금식을 한 적이 없네. 근데 9시에 그렇게 만나서 이제 네. 사람들 뭐 와서 먹잖아요. 저는 너무 신기했던 게 그러니까 그 S사에서 일을 할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단 잘 퇴근을 하려고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퇴근을 하더라도 밖에 나가서 먹으려고 할 때 문을 연 데가 없어요. 맞아. 네. 문을 연 데가 없으니까 그냥 자연히 일 하다가 한 8시 반쯤 되면 김 과장 우리 나 먹지 그래서 네 차장님 이제 나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희는 9시쯤 가서 이제 이렇게 할 때 특히 이제 금요일이 되면은 9시 반 10시에 오는 가족도 있어요. 한 3대 이렇게 모여서 와요. 아니면은 그냥 이제 부모님과 아이들만 해서 그러면은 그렇게 했을 때 아이들은 아무래도 졸리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애가 졸면은 그냥 의자에다가 이렇게 기대어 놓고 애들은 졸게 놔두고 할아버지랑 이제 삼촌, 고모, 이모 뭐 부모님들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 그게 근데 헤비하게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음료만 계속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더덕 작가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따빠스라고 하는 것도 네. 이게 사람들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게 이제 수다 떠는 데 나오게 되는 게 네. 음료만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은 허기지니까. 금방 허기지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허기졌을 때 큰 걸 먹기는 좀 식사라고 하기에는 이렇게 하면은 또 얘기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핑거푸드 타입으로 나오게 되는데 처음에는 그냥 바게트 빵만 이렇게 어슷하게 잘라서 이제 잔에다가 올려놓는 거죠. 네. 그렇죠? 올려놓게 되면 그게 이제 잔의 입장에서 보면 뚜껑처럼 되잖아요. 뚜껑이라고 하는 게 스페인 말로 따빠예요. 이제 따빠스 S가 붙는 거는 우리가 영어 시간에 배웠었던 이제 복수 형태가 되는 거죠. 내려가야지. 그래서 따빠스로 해서 빵만 얹어놓을 때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근데 빵만 가지면 좀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모든 식재료는 갖다가 다 올려놓게 되는 거죠. 초리소, 뭐 소세지도 올려놓고 가몬, 햄도 올려놓고 뭐 토마토 올리고 치즈 올리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하나, 두 개까지는 그냥 올려놓을 수가 있겠지만은 근데 이게 또 뭐 3개, 4개가 되면 쓰러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쓰러지지 말라고 해야 되는 게 뭐가 해야 되겠어요, 이제. 요 이쑤시개를 꽂아야 되잖아요. 꼬치가 되잖아요. 그래서 밑에다가 이제 빵을 베이스로 두고 여러 개 올려놓은 다음에 딱 꽂아주는 게 스페인 말로는
핀차르라고 하거든요. 거기서 나온 말이 핀초가 돼요. 핀초스, 타파스 그런 게 이제 핑거푸드가 되는데 네. 다만 차이가 있다면은 마드리드에서 이남 쪽은 보통 이제 따빠로 얘기를 많이 해요. 네. 참고로 이제 제가 계속 타파스라고 따빠라고 하는 게 스페인어 이제 이런 라틴어 쪽은 전부 다 된소리로 발음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 사실 그게 된소리가 이런 경음화보다 아니 거센 소리보다도 훨씬 발음하기가 되게 부드럽거든요. 아 그래요? 따파스와 타파스 예, 아, 되게 그러네. 차이가 크잖아요. 튀고 안 튀고의 차이네요. 이게 파열음이 아니네요. 따가 오히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렇게 카페 하게 되는 것도 독일어가 되면 카페 할 거 아니에요. 이건 제가 좀 굉장히 과장을 한 거지만 네네네. 그런 게 이제 생긴 거죠. 발음이. 그래서 그게 가는 게 있게 되는데 네. 그래서 작가님 신기해. 네. 언어와 문화와 생활을 막 믹스해서 가시는데 그냥 수다라서 그래요. 근데 그게 정보 없이 그냥 정말 알맹이 없는 얘기가 아니라 알맹이가 있는 상태에서 너무 얘기가 좋은데요? 그럼요. 또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어쨌든 꼭 이렇게 집어들 건 필요하죠. 네. 네네네. 그래서 그런 이제 삔초가 되는 거는 뭐냐면 여기 북쪽이 올라가면은 거기서는 또 삔초라고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 바르셀로나 쪽에서 살짝 더 올라가면은 도노스티아라고 하는 거기는 바스크 지방인데 네. 바스크어로는 도노스티아라고 하게 되고 스페인어로는 이제 산세바스티안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말이 전혀 다르죠. 네, 그래서 그냥 그거는 정말 스페인어를 보면 흔히 말해서 스페인에는 스페인어가 없어요. 에스파뇰이 없고 네 개의 표준 지방어가 존재해요. 아니면 뭐 지방 표준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외국인이 흔히 말하는 그런 스페인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 카스티아 지방을 중심으로 쓴다라 그래서 카스테이아노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사투리가 심하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네, 근데 사투리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우리는 사투리는 말로만 존재하지 글로 존재하지는 않잖아요. 물론 이제 문학 작품에서는 사투리 말로 그대로 쓰기도 하지만은 그걸 갖다가 우리가 뭐 공문서에다가 쓰는 그러지는 않죠. 근데 스페인에서는 그 지방에서는 그 지방 말로 써줘야지만 공무원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단어 자체가 아예 다르군요. 그리고 아예 이 방송 미디어에서도 자막이라든가 말을 하는 게 다 그 우리가 말하는 사투리로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사투리라고 사실 다이렉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고 그냥 그 지방의 표준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연합체 같은 느낌이네요. 네, 그래서 스페인이 되게 다양성을 띠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이 통일이 되게 빨리 됐었잖아요. 고조선부터 시작을 해서 삼국시대를 거쳤었다가 통일신라가 676년에 이루어졌었죠. 7세기 때. 그렇죠. 근데 스페인은 이게 우리나라 삼국시대였는데 스페인은 4개 왕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왕국 이름이 카스티아가 있고 성, 그다음에 레온, 사자, 그리고 이제 아라곤이 있고 마지막으로 누굴 봐라. 나바라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나바라 왕국. 이 나바라가 뭐냐면 바스크. 거기 컸어요? 그렇게 면적이 크진 않았지만은 자기네 이 지역을 갖다가 자기네 지역이라고 하면 그 왕국으로 똘똘 뭉쳐서 살아왔었기 때문에 엄청났구나. 엄청나요. 얼마 전에 읽었던 체사레 보르자에서 체사레가 도망가서 마지막에 그 나라의 용병대장을 하다 죽어요. 거기가 나바로예요. 네네. 나바르, 나바로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 나바라 왕국이 있었는데 걔네들은 이제 바스크 민족. 근데 그것도 외국인들이 불렀을 때가 바스크라고 하는 것이고 자기들 스스로는 자기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들은 에우스카디. 그리고 자기들이 쓰는 말은 에우스케라라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 뭐라고 말을 남겼냐면 세상은 딱 둘로 나뉜다. 하나 바스커를 쓸 줄 아는 민족과 그걸 모르는 나머지들. 그게 이제 바스크 언어학자의 표현이에요. 그 정도로. 그래서 스페인은 스페인어가 존재하지 않고 당연히 이제 바르셀로나를 비롯한 카탈루냐는 카탈라 말을 쓰고요. 그다음에 한국인에게 이제 요즘 많이 뜨고 있는 이 산티아고 순례길 그쪽이 이제 어디 포르투갈 위쪽 여기거든요. 여기는 갈리시아 지방이라고 하는데 갈리시아에서는 또 갈레고를 써요. 갈리시아어를. 그래서 그 말은 포르투갈과 비슷하고 카탈루냐 같은 경우는 여기 프랑스어랑 좀 많이 접근하는 게 비슷해요. 철자는 이제 프랑스어랑 비슷한데 읽는 건 스페인어식으로 다 읽는. 프랑스어를 막 건너뛰거든요. 그렇구나. 근데 아무튼 색깔이 확실히 다르네요. 근데 바스크는 정말 이도 저도 속하지 않는 어디에도 민족도 다르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바스크 민족 다르게 되고 하죠. 그 정도로 자기네 이 독립을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 그래서 스페인은 보면은 애국심보다는 애향심이 엄청 커요. 왜 안 잘라져요? 우리 동네 그 정도 잘라지려고 그러니까 지금 잘라지려고 지금 카탈루냐가 너무 항상 연례 시위를 이렇게 하고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는 이제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거는 우리는 따빠스 없다.
여긴 삔초만 있다. 삔초가 얼마나 이게 예술성이 있는 거냐. 타파스는 그냥 얹으면 되지. 우리는 다 이거 또 쓰러지지 않아야 되고 눈으로도 예뻐야 되고 그런 걸 영화를 이제 반영해 주는 게 네. 나중에 스페인 오시기 전에 이게 넷플릭스나 뭐 디즈니 쪽에서 아직 없긴 하지만은 유튜브에 가서는 이제 볼 수가 있는 네. 그 The Way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The Way. 예, The Way. 말 그대로 이제 산티아고의 길을 갖다가 소개해주는 영화인데. 영상미도 너무나 괜찮고 네. 갈리시아 정부가 같이 이제 협력을 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등장하게 되는 뭐 아이리시가 있고 그다음에 더치 네덜란드 사람, 그래 캐나디언, 미국 사람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 그게 너무 우리가 다 생각하게 되는 이 사람들의 특징이 좀 요렇다라는 거 있잖아요. 네, 네덜란드 사람들 어느 누구보다도 굉장히 그 사회성이 소셜이 굉장히 커요. 친화력이 엄청 크고 그다음에 외국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막 프랑스어로 바꿨다가 영어가 나왔다가 하는 그런 거를 너무 잘 짚어놨어요. 아이리시 사람들 굉장히 정말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막 작가로서 나오고 그런 게 있거든요. 꼭 저기 추천드릴 만한 그런 영화입니다. 기피디님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네. 과연 그럴까요? 제가 좋아할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이제 이게 안 나왔었던 까닭이 왜 그러냐면 거기에 이게 나오냐 우길 승천기. 그게 이 배낭을 메면서 다니잖아요. 네. 근데 배낭을 메고 다닐 때 거기가 이제 막 여기저기 나라 갔다 왔던 거를 이렇게 붙여놨는데, 그거 붙여놨는데 그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우리나라에서는 좀 그럴 수 있겠다. 근데 그거 빼고를 본다면은 정말 영화 자체는 너무 훌륭해서 제가 이제 같이 뭐 투어를 다니게 되고 할 때 좀 장거리 이동할 때는 한번 영화 보여드릴 때 그걸 소개드리곤 합니다. 그 네 지역이 그러면 그 뭐라 그러나 지금 말씀하셨듯이 네덜란드, 아이리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네. 이 네 지역의 사람들도 많이 다른가요? 좀 차이가 있죠. 예, 확실히 또 이제 물론 이제 많이 다 섞이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발렌시아를 가잖아요. 발렌시아도 발렌시아어가 따로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렇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끔 저도 이제 물어볼 때 약간 베르도나 아블라 에스파뇰, 아블라 뭐 카스텔라노 그런 식으로 먼저 물어보고서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저는 잘 못 알아듣겠거든요. 우리 치면 진짜 뭐 제주도 방언이라든지 제주도 방언 못 알아듣죠. 아니면은 그렇게 뭐 전라도나 경상도라 하더라도 아주 심하면 못 알아듣죠. 네. 제가 이제 모셨던 분들 중에서는 뭐 대구 코랄 그래서 합창단 분들이 오셨어요. 40명. 그러니까 전부 정말 대구 사람들만 계시는 거예요. 못 알아듣죠. 새그럽다 짜그럽 뭐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정말 무슨 말인지 제가 몇 번이나 이제 반주자님한테 거기는 앉을 때도 이제 막 파트별로 앉거든요. 재밌는 게. 그래가지고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이렇게 앉으면 저는 이제 반주자님 옆에서 악보 넘겨드리고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특히나 이제 지휘자님하고 저는 얘기할 때가 많으니까 아니면은 지휘자님이 막 다른 분들 뭐라고 하시는데 잘 모르겠으니 이제 유학을 다녀오신 이제 저희 반주자님한테 반주자님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한국말을 갖다가 통역을 부탁할 줄이야. 이런 생각을 그렇게 하죠. 충분히. 그러면서 사람들도 많이 차이가 나고 그래도 우리가 스페인 사람들 하면 노는 거 좋아하고 열정적이고 진짜 노는 거 정말 좋아해요. 제가 너무 거기 뭘 느끼냐면은 이게 약간은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 슬로바키아에 있을 때 이제 한번 우리나라를 대유행 시켜줬었던 게 뭐였냐면은 그 싸이시의 강남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송년회 크리스마스 파티 이거 하게 되면은 이제 아무튼 기승전은 이제 딱 강남 스타일로 끝나요. 그렇게 해서 하게 됐었는데 얘네들은 다만 그걸 할 때 뭐 회식이든 뭐든 얘네들은 슬로바키아 애들은 항상 목요일을 잡으려 그래요. 절대 불금 금요일이 아니에요. 얘네들은 무조건 목요일. 그래놓고 그때는 좀 취하도록 마시는 걸 이게 허용이 되는 때잖아요. 얘네도 문화 자체나 술 취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거 되게 사람이 좀 없어 보인다. 이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럽 대부분이 그래요. 술을 마실 때 마시더라도 그냥 이거는 정말 나의 이야기를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분위기를 북돋워주는 그런 역할인 거지 절대 술을 갖다가 주로 해서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다르네. 그러니까 우리처럼 막 억지로 이런 것도 아니기도 하지만 물론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달라졌다고 알고 있고요. 근데 슬로바키아에서는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금요일에 이제 사람들이 에베베 약간 그런 생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냥 일 대충 이제 하고 이렇게 그러고서 마치는 시기 되는데 근데 스페인 애들은 절대 회식이란 거는 이 월화수목 중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금요일까지 확실하게 하고 잡아서 근데 금요일 그냥 이 밤부터 다음날 아침 6시 내지는 7시까지를 그냥
좀 온라이스로? 네. 우와. 좀 이런 말 하면 되게 그렇긴 한데 저는 이 단어보다 더 좋은 표현을 찾지 못했어요. 조지는 거예요, 완전히. 이해가 됐어요. 정말 얘들은 너무 진심으로 막 말도 그렇지만은 뭐 춤을 추고 막 춤을 추더라도 그런 거 헬륨가스 이거 풍선 마시고 이러면서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나이 40, 50 가리질 않아요. 다 그래요. 진짜. 와. 그래서 그때 저는 스페인에 온 지 한 달이 채 안 돼서 이제 이 송년회가 있다. 근데 송년회를 슬로바키아로 하면 그냥 이렇게 있다. 똑같이 일하고 그냥 그 당일날 되는 때 이렇게 해서 뭐 하고 하는데 얘네들은 이미 막 그 동영상들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부서별로. 동영상을 찍으면서 그래서 이미 막 여기저기가 뭐랄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좋은 분위기긴 한데 한편으로는 되게 정신산만했잖아요. 일할 분위기는 아니네요. 일할 분위기가 이미 많이 좀 떠나 있는 그런 게 있죠. 인생을 축제처럼 사네요. 네. 근데 제가 그거를 느꼈던 게 저희는 에어비앤비에 있었다 보니까 동네에 이제 밥집을 찾아다니고 있는데 처음에 당황스러웠던 게 저녁을 8시에 가도 안 열었다. 네. 이게 당황스럽기도 했고 그다음에 먹다 보면 이 사람들이 집에 안 가고 계속 수다 떠는 거예요. 네. 그리고 7시나 8시에 가잖아요. 네. 가서 감자칩 하나에 맥주 한 잔. 그러니까 그 전에 얘네들이 갑자기 이름을 까먹었는데 스쿼시 말고 되게 이게 많이 하는 운동이 있거든요. 네네. 스테르담 작가님은 알 텐데. 아무튼 그 운동이 있어요. 네. 그렇게 실내에서 하는 그거를 딱 치고 나면은 친구들이 이제 땀을 이게 빼면서 이게 맥주를 시원하게 들이키면서 주방에 나올 때까지 그냥 계속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8시 반, 9시 될 때 이제 식사를 하면서 그렇게 그리고 밤새도록 뭐 그렇게 동네 사람들 같아 다 지나가다 또 서갖고 또 얘기하고 맞아요. 예. 아니 할 얘기가 그렇게 많을까? 그러니까 저도 어지간히 수다 떠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아내랑 가끔 이제 저기서 뭘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 할 정도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얘기하고 그래서 글이 안 나오고 컨텐츠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보면은 음악으로 막 해가지고 진짜 보면 기타를 그냥 밖에서 기타 막 하면서 막 하고 뭐 그러면은 어느새 모여가지고 막 노래를 부르고 옆 테이블로 그 전해져서 사진을 찍다가 막 영상을 찍다가 같이 이게 되는데 물론 맨날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근데 뭔가 사색을 즐기듯이 고요히 이런 건 조금 그거는 감옥에서만 가능한 걸로. 우리나라가 특이한 거네요. 우리나라는 둘 다 하잖아요. 신기한 나라네. 근데 우리나라도 주로 글을 길게 쓰셨던 분들은 다 유배지에서 쓰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숫자가 많은 건 그렇죠. 유배 많이 가셨죠. 유배 글 쓰라고 후대를 위해서 글 쓰라고 유배를 보낸 거거든요. 이해가 팍팍 되네요. 목민심서도 그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그렇죠. 다. 우리도 풍류를 좋아했잖아요. 그렇죠. 노는 건 무지하게. 근데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 정도로 놀기 좋은 문화는 아닌 것 같아요. 환경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워낙에 이걸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그걸 막 분출하기 위해서라면은 얘네들은 제가 볼 때 진짜 스트레스 받을 수도 없고 심지어 월화수목을 그렇게 일하고 났잖아요. 그러면은 금요일은 얘네들이 퇴근도 아예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2시 반이에요. 와, 아름답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보세요. 이게 1시간 반씩을 점심시간을 줬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뭐 이래저래 다 하더라도 30분 안에 다 해치고 와서 막 그냥 노트북에서 이렇게 있지만 얘네들은 정말 고개를 안 내비친다고요. 우리나라 같으면 아니 뭐 인터넷 하면서도 뭐 좀 이런 거 그렇지만 뭐 주식을 본다든지 뭐 요즘에 그렇게 하지만 얘네들은 그런 거에도 관심이 없고 그냥 밖에서 계속 얘기하다가 뭐 좀 자기 거 이제 소셜 미디어 좀 보다가 이제 그러고 올라오는 시기인데 근데 이제 그러면 6시에 원래 얘네가 퇴근 시간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점심을 없애는 걸로 해요. 그럼 1시간 반이 빠지잖아요. 4시 반이 되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원래는 이게 뭐 9, 6에 돼야 맞는데 그렇죠? 네. 9시, 근데 6시? 여기를 갔다가 9, 6, 8, 5 이게 돼야 맞는데 자기들 출근 시간이 8시 반이었던 거예요. 물론 8시 반에 와서 9시까지 아침 먹는 거는 안 비밀이지만 그렇게 해서 시간을 보내놓은 게 있었던 터라 그러면은 우리가 점심시간 그거 1시간 만에 빼더라도 우리가 30분씩 초과 근무를 했다. 뭔 소리야? 이상한 계산이야. 이 사세법이 맞아요? 자, 그래서 보세요. 30분씩 초과 근무를 했으니 월화수목이 되면은 이게 우리가 2시간을 초과 근무한 거잖아요. 2시간을 또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2시 반에 그냥 퇴근을 하는 거예요. 와, 놀랍다. 그 와중에 더 대단한 애들은 정말 감심장인 애들은 뭐냐면은 막 1시 반에 먹을 거 들고 내려와서 먹고 가는 거지. 일이 돌아가나요, 스페인이? 그래서 좀 우리나라보다는 좀 못 삽니다.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페인은 우리가 느낌이 오기도 공장을 돌리는 문화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네, 그래도 자동차 생산을 제법 해요. 왜냐면은 이제 뭐 이런 뭐 일본 자동차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 르노, 프랑스에 그런 것도 그렇고 여기 다 스페인 쪽에 있어서 그긴 한데 그러니까 공장 같은 경우는 출퇴근 시간 서로 맞춰야 되고 그게 되게 중요한데 그렇지 않은 일 같은 경우 사실은 별 크게 그건 없잖아요. 이게 막 유연 출퇴근제 이런 거 자체가 얘네들은 그런 게 굳이 우리는 이미 있었던 건데. 그렇죠. 선진국이야. 다음 생에 태어나면 스페인으로. 근데 너무 정신없어. 사람 맞아요. 스타일에 맞아야 될 거야. 그러네요. 이 약간 내향인 사람들한테는 좀 피곤할 것 같아요. 회의를 하잖아요. 네. 이렇게 딱 저 이제 TV 하게서 하게 되면은 이제 거래선별로 이제 키 어카운트 매니저들 쫙 이렇게 모이게 되고 하는데 일단은 제 시간에 모이는 것도 없거니와 모였을 때 출입이 너무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자기 할 얘기 했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런 와중에 이제 뭐 그러면 모이면 어쨌든 10명 되잖아요. 그러면은 얘기를 누가 하는 거를 같이 모니터 보면서 이렇구나 이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얘는 이렇게랑 또 얘기를 하고 있고 옆에서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그러니까 저는 처음엔 그걸 정말 스페인 말도 못 알아듣겠는데 우리나라 아줌마들인데 난 여기 궁금한 게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게 삼성전자하고 LG전자잖아요. 네. 그 안에서도 그렇단 말이에요. 네. 제가 거기 있던 경험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거 진짜 저는 그 딱 차이가 날 때 뭐냐면은 법인장님이 딱 계시다 그러면은 그래도 법인장님도 근데 계속 이 지방 방송을 갖다가 이게 제지를 해야 돼요. 네. 안 그러면은 그새 또 그냥 막 조금 얘기하다가 바로 약간 이렇게 삼천포 살짝 빠지는 식으로 농담도 들어가고 이런 게 좀 있어서 제가 무겁지가 않아요. 법인장 힘드시겠네요. 특히 S전자는 더더욱 그런 문화가 그래서 저기 법인장님이 현지인으로 세워져 계셔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그래야겠다. 안 그러면 통제가 안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아무래도 한국 법인장님이 계시면 또 이제 좀 문화를 알고 하니까 거기서 막 진짜 그렇게 대놓고 떠들고 그러지는 않죠. 근데 오시기 전까지는 항상 아름답네요. 대단해요. 그리고 정말. 진짜 이 여권도 엄청 세요. 여권도. 네, 우리는 뭐 모이면 뭐 접시 깨지고 뭐 집안이 망하고 어쩌고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없거니와 그걸 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그렇게 거래소 이제 뭐 미팅 있고 하는 때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이제 막 이제 딱 그 제이니까 정말 그 주차별 월별 뭐 해가지고 이게 해야 되잖아요. 물론 어느 정도의 그 허용이 되는 법인은 있지만 근데 갑자기 와가지고 야, 뭐 우리 뭐 해왔는데 내가 이거 뭐 물량을 따왔어. 그러니까 이거 다다음 주까지 이거 마련해야 돼.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뭐 유제품도 아니고 뭐 어디서 갖다 이걸 뭐 달걀을 뭐 갑자기 뭐 해오니 막 뭔 소리야 쟤는 했고서는 막 제가 이렇게 자료를 딱 찾아가지고 들이밀려 할 때 옆에서 저희 딱 우리 깔보 이 차장님이 계셔요. 그 현지 매니저. 스티브 진정해 트랑킬로 해야 된다고. 그래서 아니 지금 저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해가지고 막 들이닥치지 하는데 저게 여자가 말할 때. 진짜요? 네, 진짜요. 그래가지고 제가 약간 좀 문화 충격? 그러니까 이건 남자를 떠나서 아니 이거는 이 일에 대한 기본이 안 되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일단은 존중을 무조건 해줘야 되는구나. 진짜 여성분이 얘기할 때는 와. 나서면 안 되는 거예요. 남자는 함부로 나대지 마. 어머. 완전히 다른 문학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진짜 신기하네요. 들으면 들을수록. 입장에서는 정말 좋으실 것 같아요. 완전히 서로 다른 문화를 왔다 갔다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확실히 그런 어떤 쓸거리 이런 소재는 참 풍성해요. 그러네요. 근데 시간이 없으신 게 이제 단점이군요. 잠을 또 아무래도 점심 먹고 나면 또 시에스타도 또 맞아요. 즐기게 되는 게 있죠. 그러니까 물론 직장을 다닐 때는 사실 그게 없긴 했어요. 뭐 직장에서야 뭐 그리고 어쨌든 대도시에서는 그런 걸 하기가 힘들긴 하죠. 근데 정말 그 예를 들어서 마드리드만 하더라도 마드리드 수도가 있고 마드리드 주 안에 여러 도시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그런 도시들에서는 보면 이 시간이 아침 뭐 그 매장들의 요런 시간표를 보면은 뭐 10시나 11시쯤에 시작을 해서 오후 2시까지 하고 그리고 나서 한 6시나 5시쯤에 다시 문 열어서 8시나 9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을 완전히 쉬는. 근데 얘네들이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저도 처음에는 스페인 하면은 정말 놀기 좋아하고 되게 게으르고 그긴 한데 물론 그 말이 되게 맞을 때도 있어요. 정말 이게 괜히 이런 이 티피컬한 걸 가지는 게 아니야 하는 게 있는데 또 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연이 그만큼 되게 이 영향이 중요하더라고요. 커요. 왜냐하면
이게 여름에 한낮에 아무리 이제 뭐 습도가 없어서 그냥 그늘만 들어가면 쉽다고는 하지만 나와서 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무실 말고 이제 옛날 그 농업 때를 생각을 해보자면 그 기온이 40도가 넘어가는 게 쫙 이어지는데 우리나라처럼 근면성실해야지. 땀 흘려 일어가면서 떼약볕에서 죽어요. 그러면 진짜. 그렇겠네요. 진짜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머리에서 김 나고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 낮 시간대는 피할 수밖에 없어요. 맞네. 그래서 점심 먹고 나서 이제 이후에 시간을 좀 쉬어주는 게 필요하고 또 이름도 이제 시에스타라고 정해진 게 그게 라틴어에서 6이라고 하는 숫자랑 관련이 있는데 그러면 그게 일과를 시작하고 나서 6번째 되는 시간 8시, 9시 시작을 했으면은 제가 너무 하고 싶은 말은 많고 머릿속에서 막 정리는 안 되는데 내뱉으려다 보니까 말이 지금 되게 부정확하게 나오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나중에 막 BPS가 편집하실 때 굉장히 좋아요. 저는 이런 거 좋아합니다. 네. 8시에 시작했으면 6시간 후가 2시. 2시나 3시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심 먹고 딱 쉬어주는 시간이 타이밍이 되는 거죠. 맞네. 네. 저한테 맞네요. 네. 저는 점심 먹고 꼭 자야 되는 사람이라서. 아니 그래서 정말 그 일할 때 보면은 한국 분들도 점심 일찍 먹었으니까 뭐 현재도 올라가기 전까지 그냥 딱 이렇게 의자 뒤로 하고서는 휴대폰 좀 꺼두고 이렇게 주무시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 작가님하고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다 쏟아내시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안 되실 것 같고 그러게요. 차근차근 저희는 커리큘럼을 줌으로도 방송 많이 하거든요. 그럼 한번 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여행 다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을 하다 보니 또 나눠야 될 얘기도 많을 것 같고. 그러게요. 오늘 너무 아쉽지만 진짜 시간을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네요. 그렇군요. 그러니까요. 좀 많이 아쉬워서. 아쉽다. 무슨 얘기로 마무리하면 좋을까요? 제가 그냥 작가님이 지금 콘텐츠가 많이 쌓이고 계시는데 한 번은 저희 스코틀랜드 같은 데로 한번 가셔서 생활을 좀 하시면 글을 쫙 뱉어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바꿔야 되시나? 잠깐 뒤에 연그룹 작가님이랑 잠깐 바꾸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장소를 바꿔서. 사실 해보면서. 저는 진짜 너무 맞겠다 싶은 거는 저는 그러니까 스페인에 뭘 규칙을 세워놔도 규칙에 소용이 없고 이런 걸 전 너무 싫어요. 그러시죠. 제이신데. 그러니까 딱 했으면 하긴으로 맞춰줘야지. 이거를 왜 자꾸 좀 이거 있잖아요. 이게 스페인은 통하는 데거든요. 그게 저는 솔직히 되게 그래서 저는 딱 독일, 오스트리아 정도 거기가 맞다 생각했는데 또 살다 보니까 그냥 아무튼 사람 만나는 이런 환경은 이런 거는 그것도 스페인이 좋죠. 잘 맞는 것 같아요. 그걸 적절히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으면 유럽이 좋은 게 그건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게요. 차후 혹시 계획? 네, 글에 대한 계획이든 아니면 지금 이제 인생의 계획이시든지 지금 가이드 생활도 하시고 뭐 강연도 좀 하시고 여러 가지 앞으로 열어놓은 부분이 있으실 텐데 그 얘기를 좀 하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막 이렇게 쌓이면은 그거에 대한 어떤 이 결과를 뽑아내고 또 그걸로 해서 인정을 받고 뭐 상도 받고 뭐 이제 승진도 되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그래 인생을 이렇게 해서 착착착착 해나가는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생에서 이제 한번 이렇게 딱 침체기에 빠져나고서 보니까 사람이 꼭 이것만으로 가지는 않는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요즘 생각이 바뀌어진 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무슨 일이 문제가 터지면 문제가 왜 생기는가 발생을 할 수가 없지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와서 이제 그래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는 걸로 가면서 저희 인생 모토나 이런 게 조금씩 바뀌어가는 게 하루하루는 충실하게, 성실하게. 근데 인생 전체는 좀 되는 대로 흘러가게 그냥 그렇게 아주 좋은데요?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적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냥 뭔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내가 이렇게 해서 정말 그 강연으로도 하고 싶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욕심만 많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개인적인 어떤 연주회도 가져보고 싶고 막 이런 거를 소소하게 악기도 하세요? 피아노도 치고 오보에도 불고 지휘도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오보에도 너무 소리 좋겠다. 그 이제 아버지께서 피아노를 파르셔가지고 그래서 어머니께서 피아노가 없으니까 다른 악기를 한번 해볼까 이제 해서 하게 된 거였었는데 오보에 나중에 또 도난을 맞았어요. 도난 당해가지고 학교에서 이제 대학생 때 더 해보고 싶은데 뭐 악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너 지휘해보면 어때요? 어차피 아마추어 오케스트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지휘조 좀 어깨 너머를 배워서 이렇게 해보게 되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제 파트부만 보다가 나중에 총 스코어를 보게 되면서 음악을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좀 더 풍성해지게 됐죠. 조성진 씨 연주회
네. 저는 정말 여기 한국에서는 그냥 떠오르는 즉시 바로 나가서 이제 자리가 없게 되는데 가격이랑 상관없이. 네. 스페인에서는 제가 무려 2번이나 보는 그런 영광도 누렸었죠. 저희 아들 데려가서 집에서 이제 아이들도 지금 같은 경우는 쉬고 있으니까 아이들 공부랑 피아노 그렇게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서. 네. 아 너무 좋으셨겠다. 네. 그냥 놀고 먹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최고. 아주 공감합니다. 아, 네. 지금 그 말씀이 딱 와닿네요. 매일매일은 충실하게 하지만 전체로 봤을 때는 흘러가듯이 그냥. 네. 그 인생의 삶이 또 흘러서 저희를 또 함께 만나게 돼서 저희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Gracias.